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2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이론은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변이가 후손을 통해 전달된다는 기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윈 자신이 인지한 바와 같이 이 이론은 유전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이해는 멘델 유전학과 분자 유전학에 의해 제공됩니다. 다윈의 통찰력과 현대 유전학으로 우리는 진화 메커니즘의 더 완전한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에서 집단 유전학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집단 유전학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와 멘델 유전 법칙을 통합합니다. 집단 유전학의 중요한 통찰력은 개체군 내 형질의 상대적 풍부함의 변화가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이의 변화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세인트 킬다 섬에 있는 어두운 색의 야생 양인 소이양의 빈도의 수십 년간의 감소는 어두운 색상의 원인이 되는 지배적인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단 유전학의 관점에서 진화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세대 간의 변화로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집단 유전학은 진화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에 많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그 예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론을 평가합니다. 이론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시험들 중 일부는 공학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1969년 7월에 달 표면을 여행했을 때 그들은 나사의 공학자들이 추력, 관성, 중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들에서 집단 유전학 이론의 예측력 검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설계하고 구축해 초파리의 개체군에 그것을 도입하고 집단 유전학 이론을 사용해서 다음 수십 세대에서 변화하는 빈도의 궤적에 대한 집단 유전학 이론의 예측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집단 유전학의 기초를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집단 유전학 이론에서의 단순화된 가정들 중 하나를 완화하고 자연 선택 하에서 개체군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방법,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다양한 예측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돌연변이를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또 다른 가정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진화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 유전학 이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 할 이야기는 HIV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인간의 진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HIV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6년 에이즈를 연구하던 연구진은 감염성에 대한 변이 중 적어도 일부는 유전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포 표면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CCR5라고 부릅니다. CCR5는 백혈구에 결합하는 수단으로서 HIV-1 전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R5 유전자의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CCR5-32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암호화된 단백질의 기능을 파괴하는 32개의 염기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립 유전자의 두 복제본을 물려받은 사람은 세포 표면에 CCR5가 없기 때문에 HIV1의 내성을 갖게 됩니다. CCR5 32의 동형 접합체를 갖는 개인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인 에이즈 유행이 인간 개체군에서 CCR5 32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에이즈 전염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HIV 전염을 막는 CCR5 32 대립 유전자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체군의 유전자 행동에 대한 기무가설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무가설 모형은 가장 간단한 가정하에서 대립 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에 대해 세대를 거쳐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이 모형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배체를 갖는 어떠한 개체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적인 지혜 집단을 이용해서 기무가설 모형을 설명할 것입니다. 개체군은 개체와 그 자손이 교배하는 집단입니다. 개체군의 생애 주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체는 생식체를 만들고, 생식체는 결합해서 접합체를 만들고, 접합체는 어린 개체로 발달하며 어린 개체는 자라서 다음 세대의 성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체군에서 유전자의 운명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특정 대립 유전자 혹은 유전자형이 세대에 걸쳐 더 흔해지는지 아니면 덜 흔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애 주기의 어떤 지점에서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완전한 하나의 주기를 따라갑니다. 성체가 짝짓기 할 때 성체로부터 생성된 생식체로부터 시작한다면 수명 주기 동안 대립 유전자를 추적하는 우리의 임무는 가장 간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들이 그들의 짝을 무작위로 선택한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무작위적 짝짓기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체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난자와 정자를 개체군에 가져가서 한 곳에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섞여 있는 것은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풀에서 각각의 정자는 난자와 충돌할 때까지 무작위로 헤엄쳐 다니다가 난자와 정자가 융합하여 접합체를 만듭니다. 개체군의 성체는 이배체이기 때문에 각각은 유전자 자리에 두 개의 유전자 복제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체는 그들의 난자와 정자를 감수분열로 만들었습니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각 생식체는 단지 유전자 위치에 하나의 복제본을 받습니다. 이 유전자 풀에서 난자와 정자의 60%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을 받았고 40%가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복사본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시 말해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는 0.6이고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빈도는 0.4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그들이 생산하는 접합체 중 라지 A 유전자형을 가진 접합체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 접합체들이 어린 아이로 성장하고 자라고 새끼를 낳게 되면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의 빈도는 얼마일까요? 그것을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그림에서 손가락을 대고 난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복사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정자를 고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식세포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를 가진 접합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접합체의 큰 샘플 50개 혹은 100개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해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든 가상의 100개의 접합체 중 34개는 유전자형 라지 A, 57개는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그리고 9개는 유전자형 스몰 a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접합체가 어린 개체로 발달하고 그 모든 어린 개체들도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성체가 번식할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수의 접합체를 유전자 풀에 기증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각 성체가 유전자 풀에 기증하는 접합체의 수를 10개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성체가 난자나 정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접합체의 수를 세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제가 만든 유전자 풀에서 34개의 라지 A형 성체는 모두 340개의 접합체를 만듭니다. 340개 접합체는 모두 대립 유전자 라지 A를 갖고 있고 어떤 대립 유전자 스몰 a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57개의 라지 A, 스몰 a형 성체는 모두 570개의 접합체를 만듭니다. 이 중 285개는 대립 유전자 라지 A를, 나머지 285개는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갖고 있습니다. 9개의 스몰 a형 성체는 모두 90개의 접합체를 만듭니다. 90개 모두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립 유전자의 복제본을 운반하고 있는 접합체를 합해보면 625개는 대립 유전자 라지 A를, 375개는 대립 유전자 스몰 a를 갖고 있는데 총 1000개가 됩니다. 새로운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는 0.625이고 대립 유전자 스몰 a의 빈도는 0.375입니다. 우리는 개체군의 생애 주기의 완전한 한 바퀴를 돌면서 대립 유전자를 추적했고 1회의 생애 주기를 보냄에 따라 대립 유전자의 종료 시의 빈도는 시작 시의 빈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의 개체군은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풀에 있는 접합체 사이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다음 세대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달라집니다. 실제 이 시뮬레이션을 2번 더 진행했을 때 매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41%의 라지 A, 44%의 라지 A, 스몰 a, 15%의 스몰 a의 빈도로 접합체를 얻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라지 A는 0.63이고 스몰 a의 경우 0.37이 됩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34%의 라지 A, 49%의 라지 A, 스몰 a, 17%의 스몰 a의 빈도를 갖는 접합체를 얻게 되고 다음 세대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라지 A의 경우에는 0.585, 스몰 a의 경우에는 0.415가 됩니다. 제가 만든 세 가지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가 상승했고 나머지 한 번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각 시뮬레이션에서 유전자 풀에서 짝짓기를 하는 맹목적인 행운이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른 수의 접합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운으로 인해 개체군이 예측할 수 없게 진화한다는 사실은 집단 유전학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메커니즘은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며 이는 이후의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진화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작용하지 않았다면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를 수치적 계산을 통해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